트리키예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게 트리키예요. 워낙 애들이 우리 뒤통수를 많이 치기도 했지만, 또 요즘 트리키예 경제 사정이 개판인데다가 언제 또 이 에르도안이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관련해갖고 성대한 환영으로 최고의 예의를 보여줬습니다. 관련 기사부터 정리할게요. 네. 자, 일단 지금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한 75주년, 75주년 같이 전쟁을 맞았죠. 형제 나라이자 혈맹 관계. 그래서 양국 관계 좀 심화를 확인하는. 사실 이거는 늘 튀르키예가 자기네들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시기 일본에다도 혈맹이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얘네들. 예, 뭐 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해주지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고마웠지, 형제한테 사실. 일로 와. 예,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고요. 자, 10년 만에 경제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원자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AI까지 다 협력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K2 흑표전차 기술 받아다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하더니 눈탱이를 치고 알타이라고 바꿔가지고 라이센스비도 안 주고 직접 해먹다가 독일이 엔진을 안 줘갖고 결국은 계약을 다 망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인도네시아랑 짜고 우리나라 KF-21 기술 빼돌려갖고 지들도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 한다고 칸이라고 만들었다가 지금 개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계속 끝까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했다고 하니까 기술 제휴를 하자. 참 가소로운 짓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환영 행사를 하는 그 배경을 얘들이 이제 노렸어. 야, 알지? 우리 참전시킨 거. 우리 파병 많이 했다. 막 이러면서. 굳이 진해 현충원을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현충원도 갔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2016년에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거든요. 군부 쿠데타. 그래서 그거를 에르디안이 대통령일 때 그 쿠데타 벌어져가지고 빨리 수습하고 자기네가 이제 에르도안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탑. 마치 우리 그 비태 혁명 같은 이번 계엄 관련된 뭐를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연상시킬 만한 데를 그런 데를 또 배경으로 잡았군요. 그러니까 니들 작년에 쿠데타 일어날 뻔했잖아.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거죠. 우리 같은 아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에르도안은 희한하게 그날따라 수도를 비우고 어딘가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이 군인들이 제대로 밀고 올라오기도 전에 다 진압됐어요. 왜? 바로 발표했어요. 쿠데타 일어났다! 쿠데타가? 무슨 말이야? 이거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게 이 쿠데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쿠데타다. 이렇게 되면 짜고 친 쿠데타 아니냐. 자작극. 그래서 이때 요걸 빌미로 에르도안이 3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판사, 교수, 교사, 공무원까지 다 해고했습니다. 이 새끼 윤석열이랑 똑같은 새끼 아니야. 그게 핵심입니다. 에르도안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대외적인 행사는 겁나 크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준비를 하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이 군악대를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터키 군악대가 최악이에요. 이집트요. 그건. 응? 아니, 이집트. 지금은 튀르키예 얘기니까. 튀르키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군악대가 더 네. 최악이라고요. 그래서 그 군악대들이 말이죠. 원래 군악대면 이제 절도 있게 음악 연주를 국가 연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 중동 쪽에 있는 이 군악대들은 이 상대 국가의 국가를 지들 맘대로 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뭔 노래인데 이거를 국가라고 해주고 있지? 라고 하는 짓을 잘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국 국가를 제대로 연주를 하는 정말 신기한 정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많이 왔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황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이처럼 아무데나 백지수표 날리고 윤석열은 가는 데마다 막 1억 달러씩, 1,000억씩, 1,300억씩 막 던져줬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던져줬다고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 우리는 얄짤없어. 그냥 그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 아랍의 그 적십자 같은 그쪽에다가 인도주의적인 지원금 보낸 거 말고는 적신월사요? 적신월사에다가 거기는 이걸 십자를 안 쓰거든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그래서 어설프다. 예, 저분은. 예, 달 들어있는 뭔가 지위는 좀 어설프긴 하네요. 아니 저 뒤에 따라오는 군인이 네. 뭔가 어설픈데. 군인 걸음걸이도 팔도 약간 팔이 같이 들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찌 됐거나 나름의 색깔 최선의 노력을 예쁘네요. 다했습니다. 어설퍼. 하늘 색깔 민트야? 예쁘네. 하늘 색깔 예쁘네요. 얘들아 너무 어설프다. 네. 응? 아무튼 이런 와중에 많은 협력 과제들을 던졌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 맞네. 저 팔무릎 같이 올라오네 저거. 씨. 저런. 왜냐면 평소에 안 해본 거야 저거. 그리고 팔을 저렇게 흐물흐물하게 흔들어. 절도 있게 하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당나라 군대라니까. 근데 이 당나라 군대 애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고 총동원을 한 거예요 지금. 잠깐만. 계속 그것만 보이는데 큰일 났다. 그만 봐. 아무튼 이런 예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또 엄청난 청구서들을 들이밀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랑 원자력 원래 터키 진출하는 거 있었는데 라이센스 문제 삼고 뭐 하고 사실 우리를 그 견적받는데 들러리꾼으로 세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갖고 또 원자력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얼른 끄세요. 네. 빨리 끄세요. 네. 네. 그래서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가 받기에 어설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방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MOU 얘기가 없고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일부 얘기가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비적인 M&A를 지금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 신재생 관련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튀르키예 정부의 혈액 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혈맹 관계의 의미를 더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린 피를 맺은 형제니까 혈액 관련한 협업을 하자는 거야. 뭘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AI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좀 협력을 심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풍력 발전을 좀 많이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좀 많이 기술력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같아요. 다 돈 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기술 지원에 관련된 얘기고 협업 차원에서는 터키는 뭐 별로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왜 언제였죠? 작년 2월이었나 그 전해였나?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왜 그 구조대도 파견하고 네. 했었잖아요. 거기 그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사들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썩게 된 그 원인이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이 규제 완화를 어마무시하게 또 해줘가지고 철근 빼고 또 시멘트 빼고 이지랄 해갖고 피해를 키운 건데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고 지금 아직 거기 복구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에르도안 지금 튀르키예가 워낙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도 에르도안이 사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실 반대 정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전했는데 이스탄불 시장을 잡아갔어요. 갑자기 체포하고. 그러니까 반대파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고 얘 학력 이상하더라. 아니 멀쩡하게 대학 잘 졸업한 사람을 가지고 얘 학력 이상하더라. 우리가 따져봤는데 얘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갑자기 윤석열이네.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트루키에 방문은 다른 앞에 만났었던 이집트나 뭐 G20이나 이런 그 UAE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의구심.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트루키에를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지. 아,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터키가 지금 앞으로 있을 러시아하고 지금 그 종전선 이게 러시아하고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종전선언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종의 협력 내지는 지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협력 쪽은 아니라는 거지. 이쪽을 방한한 목표가. 경제 협력도 좋던데 보니까. 아까 그 혈액 그거는 SK 플라즈마가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뭐 하는 혈액제를 거냐면 자급화해서. 사람 혈액 안에서 이제 혈장이라든지 알부민 같은 거 뽑아내고 그걸로 갖고 가공해 갖고 이거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물론 뭐 터키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걸 산업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그렇게 막 큰 사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이 좀 가까워 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갖고, 종전 선언 내지는 종전 협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 젤렌스키가 망명을 한 영국의 별장까지 마련해 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봐서는 2, 3개월 안에 종전 협의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터키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국경 보호를 위한 뭐 중재군을 보낸다든지 연합군 감시군을 보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종전 체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모종의 그 비즈니스를 할 건데 터키한테 맡겨놔서는 국력이라든지 신뢰도가 이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의 또 참여를 그쪽에서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 해결사인 거야. 세계에 그렇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조업 국가, 건설업 국가, 그리고 그에 맞춘 기술 역량을 가진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터키하고 공동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 발 디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어떤 확답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예요. 국제사형조약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 이어서 군사력 2위입니다. 나토 안에서.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토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 입김이 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튀르키예를 굉장히 견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어쨌든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세속 국가이고 군인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중동 문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돼 있어요. 시리아라든지 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면 유민들이 유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사실 중동 문제, 중동에 분쟁이 생겼을 때 튀르키예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시리아 지금 영토를 침탈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걸 또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 군인들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역할이 이 유럽과 그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국경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시리아 난민 생겼을 때 돈 안 주면 우리가 이거 다 유럽으로 풀어버릴 거야. 풀어버릴 거야. 협박하고 또 삥을 뜯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튀르키예는 그렇게 난민 네.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또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아마 그런 류의 정책 결정에 있어가지고 가자지구나 또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발생이라든지 종전 이후에 있을 혼란을 정리하는 부분 안에서 한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이제 중동 평화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상을 밝힌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터키하고 이집트거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난민이라든지 전후 정리를 해줘야 될 어떤 협상 당사국이고 중재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가들하고의 커뮤니티도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보면 중동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갈등을 줄이고 그 국가들을 새로운 21세기의 뭐 AI 중심 국가로 변환시키는 역할들 자체가 한국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수혜를 보기 위해서 한국하고의 유대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